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아입니다. 오늘부터 라오스의 4명의 남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아니고 왕입니다. 라오스에서 기억해야 할 왕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 비엔티안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왕이 4명 있는데 나름 라오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니 알만한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응웅왕은 무왕수아이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나라는 그렇듯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항상 왕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파응웅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삼촌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망명을 선택합니다. 불과 10대의 어린 나이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히 왕권 경쟁을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망명지로 선택한 나라는 바로 크메르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메르 제국은 자이야바르만 7세 때 누렸던 최고의 전성기는 지났던 시기입니다. 자이야바르만 사후 100년이 지났을 때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아유타야의 오른쪽, 크메르의 왼쪽에 있는 지금의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한 왕족의 아이가 망명을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자야바르만 9세는 아유타야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책을 생각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유타야가 성장을 해 나간다면 크메르 제국의 북쪽의 산지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아유타야로 영입이 된다면 그건 크메르 제국의 안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망명원 파응웅은 성장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군사훈련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인 케오케 캥칸 공주와도 결혼을 시켜 혈연으로도 단단히 묶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지나가 파응웅은 훌륭한 한 명의 장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이야바르만 9세는 파응웅에게 그간 생각했던 미션을 내립니다. 크메르 북쪽의 수많은 무왕들을 정벌하여 제국을 안정시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야바르만 9세는 파응웅 장군에게 병력을 내어줍니다. 최소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크메르 북쪽을 정벌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때의 나이가 20대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이 무려 10여 년의 세월이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항하는 수많은 모왕들을 하나씩 정벌해 나가며 조금만 더 북진을 한다면 내 고향 나의 나라 무왕수아에도 정벌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정벌을 했던 민족도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몬족, 타라족, 타이족 등 수많은 부족들과 전투를 벌이며 30대 시절을 피와 살육으로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무왕수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 삼촌이 왕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항하는 삼촌을 축출하고 정당한 명분과 지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왕들을 정벌했지만 무왕 수아이를 정벌하는 것이 파응웅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쟁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을 정벌했습니다. 이제 정벌한 이 땅을 안정을 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콩강 서편에는 이미 란나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쌀의 나라, 너희가 그렇게 풍요롭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나라를 지어야 할까? 어차피 지금까지의 여정이 정벌과 전쟁으로 이루어온 것이니까 다시는 주위의 나라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응웅은 나라 이름을 란쌍이라고 짓습니다. 쌍이 코끼리를 뜻하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대의 탱크를 보유한 나라, 바로 란쌍 왕국은 1354년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정벌을 당한 입장의 기존 무왕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왕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득권을 안정을 시키고 복속을 시킬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 무력으로만 진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정벌한 많은 무왕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때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비 케오캥캉이 조언을 해줍니다. 아버지 크메르 제국의 왕에게 승려를 보내달라고 하고
크메르 제국의 보물인 프라방 불상도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는 묘책을 전해줍니다. 물론 쾌역행캉 본인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도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한마음으로 뭉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기득권들이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고 란상 왕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파응웅은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 쾌옥행캉이 죽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파응웅은 더욱더 정복 정쟁에 열을 올리며 마치 전쟁 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 얻은 아내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수많은 부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남손포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가문 출신이며 가문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점 더 란상 왕국은 파응웅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병사들과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 쾌옥행캉이 죽은 이후로는 장인의 나라 크메르 제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지원해줬던 크메르 병사들까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파응웅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아무리 불교를 전파해도, 또 아무리 권력이 있는 호족들과 결혼을 통해 혈연을 맺어도 란상 왕국에 대한 불만과 파응웅에 대한 불만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결국 호족들이 몰려와서 왕위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란상 왕국을 세운 장군인이자 수많은 무왕들을 정복한 정복왕인 파응웅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세웠으니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죠. 거기에 기존의 기득권 즉 호족들의 정복자 파응웅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나 봅니다. 크메르에서 이동 중이었던 프라방 불상이라도 제때 여기 가져왔어야 하는데 호족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도 비엔티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화방불상이라도 제때 가져왔었다면 내가 전쟁을 좀 더 줄이고 백성들의 생활을 더 돌아보았다면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치적으로 호족을 다스렸다면 하는 수많은 회한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파응웅은 분명 위대한 왕이었지만 전쟁에는 능했는데 정치에는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크메르에서 정치까지는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란상 왕국에는 다행스럽게 지혜롭고 똑똑한 쌈센타이 그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어 왕국의 초창기를 안정시킵니다. 비록 파응웅은 란상 왕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왕위를 포기하고 하야하였지만 분명 란상의 건국자로서 초대 국왕으로서의 역할과 위대함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지금도 비엔티안 공항을 갈 때나 마쿠투라는 술집, 메콩 가라오케 갈 때 그 근처에 있는 공원에 파응웅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파응웅 왕의 젊은 날의 기계와 용기가 지금도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